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나니팀입니다. 오늘 왜 왔냐면요. 퇴실한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퇴실한 건에는 원상복구에 관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초보 임대인들이나 원룸 임대를 하실 분들은 제가 처리하는 거를 좀 참고하시라고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원룸 운영이 어렵다 하는 이유는 임차인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퇴실을 할 때 항상 이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보통 임대인들은 퇴실 점검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이번엔 어떤 사고가 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간 임차인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퇴실하고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녹이 심하게 쓸었더라고요. 이상할 정도로 많이 녹이 쓸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녹이 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모든 손잡이가 또 다 그런가 하고 봤어요. 이쪽은 안 그렇고 저쪽이 유독히 심하더라고요. 뭐 습기나 그런 사용 부주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이즈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 제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임대해보시면 다 알겠지만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긴 힘들어요. 대부분 임대인들이 좀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그냥 아주 눈에 띄는 거는 변상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임차인들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이 손잡이를 교체를 해주거든요. 새 제품이라고 이렇게 비닐까지 씌웠는데 그것도 안 벗기고 썼더라고요. 물이 많이 튀어서 아작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 오래 살았으면 또 좀 이해를 하겠는데 1년도 안 된 시간 동안 손잡이가 이 정도 됐다는 거는 좀 너무 부주의하게 사용을 하셨다고 봐요. 장식장의 경첩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분이 확실히 환기를 안 시켰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욕실장은 좀 새 거를 설치했기 때문에 잘 써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매정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변상을 받을 수는 없고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제는 원상복구가 안 된 거는 손잡이 부분. 문제는요, 일부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제가 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을 좀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일지. 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벽지가 이렇게 손상이 됐는데 아무리 저 구석이라고 해도 저는 도배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저 부분이랑 주방에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청소가 됐는데 어저께는 왔을 때 막 기름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가스레인지가 새 거였거든요. 이 집에는 새로 갈았던 물건이 참 많아요. 이 세탁기도 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바로 고장이 나가지고 새 거 해줬는데 이게 손상이 기름 범벅이었어요. 보통 쓰던 거 있잖아요. 좀 오래돼가지고 막 쓰는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주인 입장에서도 대충 넘어가거든요. 근데 전부 새 거를 제공을 했는데 이렇게 이분이 한 9개월 살았거든요. 9개월 만에 이렇게 아작이 난 경우에는 저도 좀 그래요. 어떤 원상복구 청구를 할 때요, 말로 안 하고 이렇게 서류 작성을 하거든요.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비포 애프터 이렇게 쫙 해서 그분이 반박을 못하도록 보내요. 증거가 부족한 건 아예 청구 자체를 안 해요. 어떤 식으로 각 호실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입퇴실을 관리를 하는지 제가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가구는 옵션 품목이 많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초보 임대인 때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고 나서 파손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저는 퇴실 점검과 원상복구에 대해서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저의 팁을 여러분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 퇴실할 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입니다. 일정액을 보관한 상태에서 파손 점검을 합니다. 임차 목적물의 반환과 임차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삿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맞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일정액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저는 100만 원을 남기고 있습니다. 금액은 본인이 생각해서 정하시면 되고요. 그냥 저의 기준이고요. 제가 임대를 해본 결과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너무 소액을 남기게 되면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에 받기가 힘들어서 100만 원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에게 미리 말하고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사 한 달 전에 나는 보증금을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 하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폐기물을 남기지 않고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파손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 저도 공제를 하는 상황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잘 정리하고 이사가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사 한 달 전에 이 얘기를 들은 임차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사를 할 때 원상복구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의 임차인들은 이사 가기 전부터 폐기물을 정리하고 대부분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이사를 가더라고요. 임차인이 나빠서도 아니고 이런 거를 잘 몰라서 퇴실 청소비를 주기 때문에 어지럽게 해놓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을 아주 지저분하게 쓰던 임차인들이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이사 가는 마법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입주 시의 사진을 꼼꼼하게 남긴다입니다. 특히 새 제품 설치 시에는 주의를 합니다. 임대인이라면 방 사진을 많이 찍으실 텐데요.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과 분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인 마이박스를 이용합니다. 마이박스는 자료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웹 저장 공간으로 무료 용량 30G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마이박스 앱을 설치합니다. 휴대폰에서는 그냥 사진을 올리는 기능만 사용하고요. 파일 정리는 주로 PC에서 합니다. 네이버가 로그인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이박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호실별로 사진을 넣어두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며칠 날 찍은 사진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보기 좋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퇴실 점검 시에는 방에 아무 손도 대지 않고 일단 사진을 찍습니다. 파손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에 원래 상태의 사진을 찾습니다. 저는 퇴실 정산비 내역서를 워드로 작성하는데요. 만약 파손이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기록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지 않고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해서 보내는 이유는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이 내용을 알아보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정리된 문서를 받았을 때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거 사진을 첨부해서 임차인의 이의가 없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인데요.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히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요,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서 요 정도 파손은 내가 원상복구를 받아야겠다. 나는 임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드 프로세서로 정리된 내역서를 보냅니다. 임차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비용을 좀 깎아달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비용 산정도 저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시했을 때 저한테 화를 낸다기보다 대부분 좀 깎아달라, 좀 금액이 많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이제 임차인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협상을 하는 능력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능력을 길러두면 살아가면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파손비를 안 받는다고 좋은 주의는 아닙니다. 임차인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합리적으로 파손 비용을 청구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제를 하는 상황에서도 임차인들이 이사갈 때 항상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임대인이 되면 여러 가지 쌓아야 할 능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렵다, 못해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능력이 향상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임대 생활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